텐트에서 만든 조보아의 사막 텐트. 나긋한 목소리 위로 가벼운 나의 발걸음 고개를 들어보면은 또 밝아오는 세상을 여는 아침 반가워요 반가워요 우연히 만난 친구 같은 옛 노래도 듣고요 그 노래 불러봐요 세상을 여는 아침 세상을 여는 아침 김정현입니다. (9월 30일) 목요일 오프닝 곡으로 이수영의 라라라 들었습니다. 새아침 앞으로 도착한 오늘의 첫 사연은 정윤재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저희 팀 사수 김성식 과장님의 마지막 근무 날입니다. 제가 처음 이 회사 와서 적응 못하고 있을 때 심적으로도 업무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아마 과장님의 가르침과 따뜻한 배려가 없었더라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회사를 나가시더라도 자주 연락하고 한 번씩 뵙겠지만 그래도 과장님의 마지막 출근길을 좀 더 특별하게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소에 과장님께서 좋아하시는 아이유의 마음 들려주세요. 어렵고 힘든 회사 생활에 이렇게 잊을 수 없는 고마운 분을 만나게 된 건 정말 큰 행운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 아시면 우리 과장님도 마음 깊이 뿌듯해하시고 고마워하실 겁니다. 앞으로 회사 밖에서 더 깊어질 두 분의 관계 너무 보기 좋을 것 같아요. 9월 30일 목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김정현입니다. 아이유의 마음 들었습니다. 오프닝 사연 주문해주신 정윤재님께 새아침 특별 랜덤박스 보내드립니다. 새아침을 여는 첫 사연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아침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오프닝곡 주문하기 게시판에 남겨주시거나 문자 샵 8000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도 주문을 받습니다.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은 모든 이야기들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사연 소개된 분께는 새아침 특별 랜덤박스 보내드리겠습니다. 둘둘둘둘님이 쩡디 고향 일산 지역은 안개가 많이 껴있습니다. 새아침 식구분들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하셨는데 저도 김포에서 지금 서울로 출근하는 길에 안개가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게 껴있었습니다. 지금 내륙지방 중심으로 안개가 또 많이 낀 곳이 있으니까 운전하실 때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둘둘둘둘님이 이어서 오늘 제 46번째 생일입니다. 축하해주세요. 이렇게 남기셔서 생일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전해드립니다. 자, 9월의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직 밝은 건 아니지만 실감이 안 나요. 내일이면 10월입니다, 여러분. 올해 다 갔습니다. 연초에 세운 계획들 많이 이루셨나요? 예. 자,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11, 12, 석 달이 남았잖아요. 자, 남은 올해 꼭 해보고 싶은 거 있는지 여러분들께 여쭤봅니다. 올해 초에 세웠던 계획들 중에서 아직 못 이룬 것들 아니면 다시 이런 거 도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들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 꼭 해보고 싶은 일 어떤 게 있습니까? 자, 문자 샵 8000번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출석 체크, 기상신고 그리고 신청곡까지 붙여주시고요. 0285님이 이수영의 라라라를 듣고 나니까 괜히 첫사랑이 생각이 납니다. 정디나 청취자님들은 첫사랑이 기억나시나요? 궁금해요. 주니엘의 일라일라 신청합니다. 저는 첫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되게 영화 같은데 보면 첫사랑의 뭐 강렬한 기억
뭐 잊을 수 없는 첫사랑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저는 그게 뭐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예. 메말라가지고 지금 문은경님 가을비가 내리고 나니 더 추워진 것 같기도 하고 게을러져서 그런 건지 삭신이 아프네요. 새 아침 시작됐으니 다시 오늘 하루 힘내서 활동 시작합니다. 신해철의 일상으로의 초대 신청합니다. 조금 더 추워진 것 같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16도, 강릉도 16도인데요. 낮 기온은 서울 28도, 강릉 26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도 많겠습니다. 따뜻하게 챙겨 입고 나가시고요. 방신애님, 쩡디 하이, HI, 예. 하이, 예. 오케이, HI. 자, 부산은 비가 제법 오고 바람이 꽤나 불어요. 또, 어김없이 돌아온 월 마감. 9월 마무리 잘 하자고요. 어제 오늘 아침 정지영 회사들은 윤딴딴의 잘 살고 있지롱 신청합니다. 우리 모두 잘 살고 있는 거 맞죠? 잘 살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하루하루 성실하게. 예,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루하루는 열심히, 인생은 되는 대로. 예. 9715님, 쩡디 당직 근무로 밤새고 새벽 순찰 돌면서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가을 공기가 제법 쌀쌀하네요. 얼른 순찰 마치고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듣고 싶은 노래 트와이스의 누구보다 널 사랑해 신청합니다.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집에 가셔서 따뜻한 물로 씻고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3103님, 이직하고 오늘이 첫 월급날입니다. 올해 아직 남은 기간에 창업할 메뉴 테스트하면서 보내려고 합니다. 예. 지금 이직하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새롭게 그 회사에서 런칭하는 메뉴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첫 월급 받고 또 바로 창업을 준비하시는 건가요? 예. 둘 다 하시는 겁니까? 3495님, 쩡디 병가를 마치고 오늘 출근합니다. 설레기도 하고 더 쉬고도 싶고 그러네요. 몸은 좀 괜찮아지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참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그렇죠? 나지형님, 야근이 있는 목요일입니다. 부디 조금이라도 일찍 끝나기를 빌어주세요. 이번 주는 내내 금요일 같네요. G.O.D Friday Night 신청합니다. 그래요? 이번 주 내내 금요일 같습니까? 그래요? 전 이번 주 내내 뭔가 월요일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지난주 연휴가 있어서 그런가. 지난주가 추석이라는 게 안 믿길 정도로 이번 주 왜 이렇게 시간이 더디게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연님, 밤새 내리는 빗소리에 빠져서 잠을 못 잤더니 지금 잠이 오려고 하네요. 새아침 들으면서 정신 차려봅니다. 빈센트 블루 비가 와 신청합니다. 지금 보니까 남부지방에는 비가 오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뭐 부산, 여수, 울산, 대구 등등. 여러분들 계신 지역에 비가 옵니까? 자, 9월의 마지막 날. 이제 내일이면 10월입니다. 남은 2021년. 꼭 이루고 싶은 게 뭐가 있는지 여러분 오늘 사연을 공유해주세요. 출석체크 기상신고 그리고 신청곡까지 붙여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빈센트 블루의 비가 와 듣고 올게요. 빈센트 블루의 비가 와 들었습니다. 김미선님, 다음 주면 딱 회사 다닌 지 10년 되는 날인데요. 12월에 근속상 그리고 상금 50만원 1박 2일 유급 휴가까지 받습니다. 이야, 축하드립니다. 50만원 받으면요 그냥 쓸 일도 없고 가족한테 한턱 내려고요. 예, 이런 돈은 막 아껴두지 말고 그냥 써야지 또 더 큰 복이 막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가족분들이랑 비싼 거, 맛있는 거 드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올해 남은 석 달 동안 이루고 싶은 계획을 여쭤봤는데 9251님이요. 쩡디한테 물들었나봐요. 저는 피아노에 도전을 하려고요. 학교 다닐 때 피아노 친 게 학교 다닐 때 친 게 마지막이었거든요. 참고로 59살입니다. 이무진의 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강력 추천합니다. 이 음악을 통해서 얻는 행복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김혜란님, 쩡디 출첵합니다. 김동규 10월에 어느 멋진 날에 이 노래 미리 당겨서 듣고 있는데 이 노래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아직 10월은 아니지만 이제 곧 10월이니까 딱 어울리는 노래네요. 김성환님, 아침 운동길에 매일 듣는 세상을 여는 아침, 정현씨의 재밌는 얘기에 귀를 쫑긋 세우고 운동을 합니다. 이승철의 아마추어 신청합니다. 오늘도 열운동 하시고요. 1903님, 굿모닝.
27개월 딸내미가 아빠 이름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엄마인 제 이름은요 공주래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처럼 푹 좀 자고 싶네요. 우리 아이가 천재 아닙니까 지금? 엄마 이름 뭐야? 공주. 이렇게 집에서 호칭이 그것인가 봐요. 예. 엄경미님, 오늘은 납품건이 있어서 남편과 출근해서 원단 재단하고 있습니다. 새벽 작업이라 주변이 다 조용하네요. 우리 부부 응원해주세요. 잘 하고 있다고, 잘 살고 있다고, 또 잘 살 거라고. 이렇게 성실하게 새벽부터 일하시는데 당연히 더 잘 사실 겁니다. 예. 잘 사셔야 돼요. 그리고 박준성님, 올해 탄산음료 끊기 완전히 성공은 못했지만 차근차근 줄여가는 것부터 성공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물맛도 느껴져요. 저는 남은 2021년에는 늘 작심삼일이던 다짐을 이번에 꾸준히 이어가자가 목표입니다. 제발요, 드림캐쳐의 시간의 틈 신청합니다. 저도 탄산음료를 좀 끊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제가 그 박스째로 주문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쟁여놓고 먹거든요. 근데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특히나 이 느끼한 거 먹을 때, 막 치킨 먹을 때 이 탄산음료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거? 맥주로 대신할 수도 없고. 0285님, 남은 기간 계획이라 역시 다이어트죠? 한숨을 막 쉬시네. 정디 헬스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혹시 헬스 팁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되게 열심히 하는 건 아닌데 늘 그거예요. 막상 가면 열심히 다들 하시잖아요. 근데 가기까지가 제일 큰 그 난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집이랑 가장 가까운 곳에 헬스장을 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차 타고 가는 곳 말고 무조건 걸어서 도보로 막 1분 거리 미만으로 있으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9959님, 어색해진 친구에게 연락하고 싶네요. 별거 아닌 일이었는데 어색해지고 나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연락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를 만나는 게 참 힘든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친구 집에서 같이 자주 들었던 노래 신청합니다. 10cm의 나의 어깨에 기대어요. 친구분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참 어색하지만 한 번쯤 진짜 마음이 좀 적적한 날에 연락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8174님, 오랜만에 인사합니다. 저는 어제부터 수어 초급반을 시작했습니다. 초급반만 지금 3번째인데 이번에는 수료하기를 응원해주세요. 야, 이 수어를 공부하시는 분이 또 계십니다. 예, 너무 멋진 그 일인데요. 자, 계속해서 9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내일이면 10월 앞두고 있습니다. 남은 2021년에 꼭 이루고 싶은 일들 뭐가 있는지 소개해주세요. 신청곡도 붙여주시고요. 자,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들으시죠. 김혜란 님이 신청하신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들었습니다. 7104님, 출근하다가 차 세우고 보냅니다. 2달만 더 열심히 하면 정규직 될 것 같은데 갈수록 힘이 드네요. 2달만 버티면 되는데 힘들어요. 많이 힘드시죠? 예, 사실 목표가 있어도 오늘 하루 힘든 건 진짜 힘든 겁니다. 예, 그래도 힘내시고 그냥 일 끝나고 나서 친구분 만나서 술잔 한 잔 기울이면서 거기서 또 행복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5647님, 저는 서울 시내버스 4분기 내일 다시 응시합니다. 시험 있으시군요. 1분기부터 3분기까지 1차만 합격하고 2차를 접수해도 잘 안 됐는데요. 이번에는 꼭 붙고 싶습니다. 신청곡 코요태 만남입니다. 시험이 1, 2차가 이렇게 있는 거군요. 예. 뭐 여러 번 도전하셨으니까 이번에는 되시겠죠. 예, 화이팅입니다. 7407님, 올해 미루고 미뤘던 아들의 결혼식 드디어 10월 31일에 잡았습니다. 윤종신의 오르막길 신청합니다. 행복을 전해주세요. 얼마나 결혼 준비에 고생이 많습니까 요즘에. 예, 마음고생 실제 금전 고생도 하고 막 무사히 치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결혼 축하드립니다. 1325님, 올해 세운 목표였던 악기 배우기, 정현씨 피아노 연습하는 모습 보면서 다시 시작해보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피아노 쉰 지가 15년 지났는데 남은 석 달 도전해볼 수 있겠죠? 박기영의 시작 들려주세요.
저도 한 10년 넘게 그만뒀다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도전을 했어요. 근데 이게 될까 싶었는데 좀 그 생각보다 그래도 손이 돌아가더라고요. 이게 네, 하시던 가닥이 있으면은 또 금방 또 습득을 하실 겁니다. 최주희님, 쩡디 저는 남은 올해 별이 쏟아지는 곳에 누워서 별 구경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실패하고요. 겐톡에까지 프로필 제목까지 별 보러 가자라고 써놨는데 올해는 해볼 수 있겠죠? 신청곡 적재 별 보러 가자 신청합니다. 어디에 가면 이런 걸 볼 수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아무튼 그 같이 여행 가실 분 있으시면 참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한번 가보면 좋을 텐데요. 강원도 같은데 좋은데 많을 것도 같고요. 3520님, 저는 운전면허증 따기요. 이번에는 따야지 하다가 지금까지 못 따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꼭 따려고요. 일단 학원부터 빨리 등록을 하시면 어떻게든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미유키님, 저는 남은 올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데이브레이크에 좋다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주제를 던지면서 저도 생각해봤어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목표가 있을까. 사실 뭔가 구체적으로 안 떠오르고 진짜 이렇더라고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자.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미유키님이 신청하신 데이브레이크의 좋다 듣고 올게요. 눈을 떴을 때 외롭지 않게 기분 좋은 아침을 선물할게요. 집을 나설 때 힘이 돼줄게. 오늘도 함께해요. 세상을 여는 아침. 청취자 만족 서비스. 원하는 대로 맞춰드립니다. 주문하신 소리 나왔습니다. 이경숙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글 쓰는 걸 좋아하는 작은 딸이 작가가 되고 싶다고 선언을 하고 얼마 전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우울증으로 무기력하다고 아무것도 안 하던 딸이었는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운동하러 나가기도 하고 저랑 산책도 자주 나가고 또 글 다 쓰고 나서는 저한테 보여준다고 으쓱해 하기도 하고요. 점점 밝아지는 딸을 보니까 저도 덩달아 많이 행복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작은 딸의 꿈을 응원하면서 우리 딸이 좋아하는 소리를 신청해봅니다. 우리 딸이 비 오는 소리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냥 빗소리 말고 집에서 듣는 창밖의 빗소리요. 이걸 가장 좋아한답니다. 이 소리와 함께 민서의 멋진 꿈 들려주세요. 세상을 여는 소리, 오늘도 주문창 열려 있습니다. 새아침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듣고 싶은 소리와 함께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8000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도 주문을 받습니다. 사연 소개된 분께는 새아침 특별 랜덤 박스 보내드립니다. 자, 미니 뉴스 바로 함께 할게요. 베리베리 중요한 뉴스만 빨리빨리 전해드립니다. 배아량 리포터가 전하는 새아침 미니 뉴스. 오늘도 함께합니다. 배아량 리포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 초에 세웠던 목표 어느 정도 이뤘습니까? 제가 매년 1월 1일에 목표 10가지를 적는데 진짜요? 10월쯤 되면 까먹어요. 그중에 한 8알은 까먹는데 지금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적어놨다는데 그 종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글 파일이 있는데 네. 기억에서 지워버리죠. 파일을. 그리고 한 12월에 다시 끝날 때쯤 열어보고 올해도 못했다. 그럼 기억나는 2가지 정도는 뭐예요?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책 읽기 하루 15분씩. 15분씩. 네, 오늘까지는 딱 하고 있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마무리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랑 그리고
한 달에 1kg씩 건강하게 감량하기인데 예. 지금 이제 3달 동안 빼면 3kg 빼는 거거든요. 예?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석 달 남았으니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말이 쉽지 1년이면 12kg이에요. 그죠. 굉장히 어려운 목표 중에 하나인데. 왠 절반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6kg 생각했어요. 예전에 선생님들이 하신 말씀 생각나네요. 어차피 못 이룰 테니까 목표를 높게 잡아라. 그럼 반은 이루게 된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저도 그 말씀 듣고서 목표를 늘 높게 잡기 시작했어요. 저는 목표를 늘 할부로 잡아놔요. 12개월치로. 자, 미니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미니 뉴스입니다. 앞으로는 이거 없으면 다중이용시설 이용하거나 행사 참여가 어려워집니다. 뭡니까? 백신 패스인데요. 해외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에요. 예. 방역당국은 어제 백신 패스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시행하게 된다면 미접종자는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걸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했습니다. 네네. 다만 이 과정에서 접종 기회가 아예 없었던 저연령층 또 학생층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정 연령 이하에 대해서는 이 백신 패스의 제한 조치를 예외로 하는 검토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네. 구체적인 확인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앱을 통해서 백신 접종 증명서를 보여줄 수가 있고요. 또 신분증에 백신 완료 이런 스티커를 붙여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시스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건강상의 이유로 본인이 백신을 맞지 못한 경우, 이런 사람들도 다중이용 시설이나 행사 이런 거 참여를 전혀 하면 못하게 되는 겁니까?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미니 뉴스 어떤 소식입니까? 네, 두 번째 미니 뉴스입니다. 앞으로 학교 폭력을 일으킨 선수들은 프로 선발전 등의 대회 등록과 출전이 제한됩니다. 예.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어제 관련 회의에서 학교 운동부 폭력 근절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앞으로 고등학생 선수가 프로 선발전에 출전할 때 각 학교에서는 스포츠 윤리센터에 학교 폭력 징계 기록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네. 만약에 학교 폭력으로 사회봉사나 출석 정지, 전학 등의 징계를 받은 사항이 있으면 센터에서 지정한 기간 동안 대회 등록과 출전이 제한됩니다. 예. 지난 4월에 열린 남자 골프 프로 선발전에서는 이 내용을 이미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 달에 진행되는 배구, 야구, 농구, 신인 드래프트에도 반영을 하고요. 네. 축구는 내년 1월에서 3월 사이 선수 등록 때부터, 또 여자 골프는 내년 3월 프로 선발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과거에 학교 폭력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는 최대 제명까지도 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는데요. 네. 특히 징계로 퇴학 조치를 받은 학생 선수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선수 자격이 아예 박탈이 되고요. 또 실업팀도 10월까지 표준 운영 규정을 개정해서 선수 선발 결격 사유와 제재 근거에 학교 폭력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학교 폭력. 이게 진짜 인생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칩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말할 것도 없고 가해자 그렇죠. 입장에서도 그렇다라는 인식을 확실히 우리 10대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세 번째 미니 뉴스 어떤 소식입니까? 네, 도시가스를 비롯한 공공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소식 제가 전해드렸었죠. 네, 전기료는 이미 오르는 걸로 결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다행히도 이 도시가스를 비롯한 공공요금 연말까지는 동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부는 어제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열어서 전기료 등 이미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기로 했는데요. 예.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물가 단속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정부는 열차와 도로통행, 또 시외 고속버스 등의 요금 인상 신청 자체가 없었고 관련 협의 절차도 진행되기 없다고 전했는데요. 네. 상하수도와 쓰레기봉투 등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지방 공공요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가 4분기 동결을 원칙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쓰레기 봉투나 수도세는 일단은 동결할 계획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우유 가격 인상 발표가 가공식품 가격에 미칠 영향을 두고도 우유값 인상 시기를 최대한 분산하고요. 또 빵과 치즈 등 우유가 들어가는 가공식품까지 연쇄적으로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게 참 이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유가 올랐는데 어떻게 그러게요. 우유가 들어가는 가공식품이 안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분리하기가 좀 힘들 텐데요. 그러니까요. 좀 걱정도 됩니다. 자, 네 번째 소식 뭡니까? 네, 홀로 사는 노인이 지난해 166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가 세대주로 등록된 고령 가구 10가구 중에서 3가구 정도는
혼자 사는 가구인데요. 예.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473만 2천 가구였고요. 특히 혼자 사는 노인 비중이 2015년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예. 근데 작년에는 처음으로 35%를 넘어섰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혼자 사는 노인 성별은 지난해 기준으로 여성이 71.9%로 남자의 2.6배였고요. 예. 또 혼자 사는 고령자의 17.1%, 17.1%만 건강 상태가 좋다고 응답해서 동거인이 있는 고령자들에 비해 낮게 나타났습니다. 뭐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내 건강을 챙겨주는 배우자도 그렇죠. 없고. 예. 맞아요. 통계청은 2025년에는 20.3%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거라고 전하면서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2037년에는요, 지금의 2배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진짜 속도가 빠르네요. 네. 예. 자, 5번째 소식 뭡니까? 5번째 미니뉴스입니다. 이제 곧 한글날이죠. 네. 국립중앙박물관이 575돌 한글날을 맞아서 15세기 한글의 귀중한 자료를 오늘부터 공개합니다. 예.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석보상절 초간본과 조선전기에 만들어진 갑인자로 추정되는 금속 활자인데요. 네, 사실 너무 어려워서 막 들어도 또 금방 또 막 잊어버리게 그쵸. 되고 그래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먼저 석보상절 이건요 1447년 세종의 왕후인 소원왕후 심씨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간행이 된 책이에요. 훗날 세조가 되는 수양대군이 세종의 명을 받아서 내용을 정리해서 한글로 번역한 거고요. 그렇군요. 그동안 석보상절은 연구자들 사이에서만 알려져 왔어요. 그러다가 박물관 측은 이번에 국민들이 실제로 보면 관람하게 되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라고 전했고요. 예. 또 1434년에 만들어진 갑인자로 추정하는 금속 활자 150여 점도 공개가 되는데 이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조선시대 3번째 금속 활자예요. 조선시대 3번째 금속 활자. 그렇습니다. 예. 조선 전기 활자와 비슷하다고만 유출을 했는데 그러다가 지난 6월 서울 종로구에서 활자들이 출토됐었죠. 이거 소식 저희 전해드렸던 기억이 그렇죠. 납니다. 예. 네. 뭐 땅을 파다가 이렇게 막 나왔다고. 맞아요. 예. 그거랑 비교를 해보니까 이 활자들이 갑인자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예. 한글의 뿌리인 거죠. 이 위대함을 활자들을 통해서 이번에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뭐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네. 기억 속에 좀 잊혀질 수도 있겠지만 석보상절 금속 활자 네. 이렇게 또 국립중앙박물관에 공개된다는 소식 기억을 해두시고 한번 또 시간이 되시면 구경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퀴즈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니 퀴즈 오늘의 문제입니다. 오늘 미니뉴스에서는 한글날을 맞아서 국립중앙박물관이 조선시대 한글의 귀중한 자료를 공개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기엔 금속으로 만든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윗면에 문자를 볼록 튀어나오게 새긴 걸 뜻합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보기 주세요. 1번 활자, 네. 2번 활짝, 네. 3번 활약. 네. 활자, 활짝, 활약. 네. 네. 정답 어디로 보낼까요? 네, 정답은 문자번호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맞히신 분들 중에 총 3분 추첨해서 모바일 컵라면 쿠폰 드릴게요. 네. 디핵 파테코의 오하이오 마이 나잇 듣고 나서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세상을 여는 아침. Let me hold your hand. 배아량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미니 뉴스. 자, 퀴즈 정답 뭡니까? 네, 정답은 1번 활자입니다. 네, 0780님이 오답 4번 팔자. 아이고 내 팔자야 해주셨고요. 자, 정답 발표해주세요. 정답자. 네, 4361번님 출근 중에 운전하다가 갓길에 차 세우고 정답 보냅니다. 활자! 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네, 강양현 님이요. 정답 활자입니다.
항상 활짝 웃는 하루 보내세요. 네. 목요일이잖아요. 5118번님 보기 듣다가 화들짝 놀랐어요. 정답 활자 맞죠? 네, 딩동댕입니다. 자, 이렇게 세 분께 모바일 컵라면 쿠폰 보내드립니다. 새 아침에 준비되어 있는 선물 알려주세요. 네, 새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사청소 전문 영구 클린 필터 샤워기, 청정수원지 강원평 창수 먹는 샘물을 드립니다. 네, 배아량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금요일입니다. 아, 웃으면서 갈게요. 네, 내일 봐요. 안녕히 계세요. 아량. 아량. 네, 이하이의 손잡아줘요 들으시고 저는 2부에 돌아올게요. want you to come back. 어두운 밤을 깨워 새 아침이 밝아와 재미있는 사연들이 날아와 아침을 열어 모두에게 사랑만 가득하길 바래 준비됐어 6 a.m. Yeah, yeah. We gon' rock till 6 a.m. 세상을 여는 아침을 맞이해 6 a.m. Oh, ah, oh, ah. MBC FM for you Oh, ah, oh, ah. 세상을 여는 아침을 맞이해 6 a.m. 세상을 여는 아침 김정현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2부 첫 곡은 태양의 눈, 코, 입이었습니다. 지금 시각 6시 4분 지나고 있고요. 5차 재난지원금 성격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 지급 신청이 오늘부터 한 달간 시작됩니다. 대상은요, 영업금지 또 영업시간 제한 같은 코로나 방역 조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 중에서 신속 지급 대상에서 누락됐거나 서류 확인 절차가 필요해서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입니다. 희망회복자금.kr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인앤아웃 음악 퀴즈 오늘도 2부 첫 순서로 잠시 후에 함께하겠습니다. 9월 30일 목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김정현입니다. 2부 함께하는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필수 업무 협업 툴 잔디, 동인비, 존콕 델리미트, 경남기업, 의료가전 세라젬, 힘펠, 현대자동차, 현대해상화재보험, 이페스코리아, 주식회사 레드구구, 넥센타이어, 모바일 쿠폰은 즐거운, 대성 S라인 보일러, 류마스탑, 봄소와 주식회사, 밀키트 편의점 집밥 뚝딱, 하이포크, 대상 라이프사이언스, 파리크라상, 한화, 삼성증권, 백조싱크, 비플제로페이, 파인드비즈, 잔카, 경기주택도시공사, 코짐 안마이자, 대신 알로텍 주식회사, SK 판교 테라스뷰와 함께합니다. 세계 최초 유일무이 절대음감 DJ 세상을 여는 아침 김정현입니다. 잠들어 있는 뇌를 쭉쭉 펴드립니다. 새아침 멘탈 스트레칭 프로젝트 인앤아웃 음악 퀴즈. 오늘 그리고 내일 딱 2번의 기회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5분, 내일 5분, 10분의 당첨자가 남았는데 어렵다는 핑계로 참여 미루고 계셨던 분들 오늘은 꼭 참여해주세요. 자, 인앤아웃 음악 퀴즈 저희가 2곡의 노래를 들려드립니다. 첫 번째 곡 제목을 미리 알려드리고요. 이 노래 나가는 사이사이에 다른 노래가 끼어듭니다. 집중해서 들으시다가 그 끼어드는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5분께 모바일 컵라면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바탕곡은 멜로망스가 부른 고백입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노래 중간중간에 인앤아웃 하는 곡의 제목이 뭔지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수는 모르셔도 되고요. 제목만 보내주시면 정답입니다.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자, 귀 쫑긋 세워주세요. 새아침 멘탈 스트레칭 프로젝트 인앤아웃 음악 퀴즈 멜로망스의 고백 들으셨고요. 이 노래 사이사이에 끼어들었던 곡 5956님 다가와 전진. 이렇게 그 노래 시작하기 전부터 보내주시는 분도 계셨고요. 2585님 빅뱅 마지막 인사, 0724님 말해야 하는데, 1213님 고배 이렇게 보내시다가 마셨는데 전송 버튼을 빨리 누르셨어요. 자, 정답은 바로 고백이었습니다. 장범준의 노래였죠. 정답자 5분 뽑습니다. 임지선님 장범준 고백, 원곡 박혜경 이렇게 친절하게 또 써주셨고,
7658님, 미루다 오늘은 도전합니다. 고백, 장범준의 고백. 잘하셨습니다. 6869님, 고백. 매일 아침 출근길 제 멘탈 잡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유, 들어주셔서 저희야 감사했습니다. 다른 코너 또 기대해주세요. 7800님, 용기 내서 처음 문자 보내봅니다. 정답 고백. 0021님, 고백. 9개월 동안 보냈는데, 어머, 오늘은 꼭 당첨되길요. 어떡해. 죄송합니다. 여기, 저희가 참 정말 오래 기다리게 했네요. 예. 자, 이렇게 5분께 모바일 컵라면 쿠폰 보내드립니다. 장범준의 고백 들으시고요. 이효리 선생님 만나보시죠. 명창이 되고 싶었지만 기상청에 발목 잡힌 이효은 리포터. 못다한 꿈을 이루기 위해 새아침의 명창으로 돌아왔으니 미세 이효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이 노래를 맞춰봐. 치악산 3년, 북한산 3년, 지리산 하루, 한라산에서 이틀을 수련하고 기상청에 10년간 발목 묶인 이효은 리포터, 미세 이효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아저 아니요. 네. 선생님, 또 고민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이은아 님이요. 초6 사춘기 조카와 많이 삐걱거리는데요. 어떻게 해야 예전처럼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아유, 우리 선생님 또 그 험난한 사춘기 보내셨지 않습니까? 나는 막 조용히 지나갔어. 그래요? 우리 언니가 예. 사춘기가 시기 와가지고 눈치 보느라. 예, 언니 때문에 내 사춘기는 아예 이렇게 드러내지도 못했구나. 그렇지. 아니, 언니가 어머니랑 갈등이 뭐 심했을 때 어느 정도였어요? 문이 부서지는 거 알고 나 무서워가지고 나 숨지게 살아가지고. 예. 아이고. 아니 그랬던 언니가 한 어느 정도 기간 지나니까 좀 돌아오던가요? 내가 다 크니까 예. 괜찮아지더라고. 다 크니까 이제. 사춘기를 돌리도. 예, 아니 물론 우리 쌤 뭐 눈치 많이 보셨지만 사실 누구나 사춘기 시절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어떤 말이 혹시 제일 듣기 싫었어요? 어떤 말? 뭐 어린 것이. 어린 것이. 그렇지. 뭘 안다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어린 것이 뭘 안다고. 사실 다 아는데, 그쵸? 아, 내 이 나이 말이. 때 되면 다 알고 다 아는데. 그러니까. 예. 그럼 반대로, 어떤 말을 들을 때가 제일 좋았어요? 다 안 해. 뭐 이런 거 있잖아. 다 안 해. 다 큰네. 그러지. 다 안 해. 예. 통한다. 뭐 이런 그러니까. 거 있잖아. 통한다. 예, 우리 그렇지. 이은아님 참고하시고요. 저는 사실 말을 안 시킬 때가 제일 좋았어요. 그냥 아무 말도 안 시킬 때. 근데 제일 싫을 때는 말해봐라. 뭔데? 이렇게 뭐 때문에 그러는데 이때가 사실 제일 싫었어. 말을 그러니까. 시킬 때. 말을 시킬 때가 제일 싫고 말 안 시킬 때가 제일 좋더라. 아나운서를 왜 하는지 나는 진짜 가끔 궁금해. 누가 시켜서 하는 건지. 사춘기 때 그랬다고. 깜짝이야. 오케이. 자, 아무튼 이은아님 조카분과 사이 잘 회복하시고요. 맞아. 자, 선생님 목 가다듬으시고 코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이 노래 한 곡을 미세 이효리 버전으로 불러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노래가 뭔지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자, 문자 샵 8000번으로 받습니다. 정답자 한 분께 새아침 특별 랜덤 박스 보내드릴게요. 선생님 힌트 주세요. 힌트가 2014년에 나온 그 힙합 밴드의 노래고 하루살이가 이렇게 날고. 뭐라고요? 하루살이가 이렇게 날고. 하루살이가 이렇게 난다. 그렇지. 그럼 미니로 우리 나지 형님이 흥타령 해주세요. 해가 찾아봤는데 진짜 있어요 또? 생각보다 슬픈 가락이요. 놀라지 마시고 들어보더라고. 흥이 없으니까 흥타령을 부르는구나. 흥이 전혀 없어. 예. 아노라게요. 이런 타령은 또 어디서도 아시는 겁니까? 비틀 걸어가는 아이고 나의 달이 오늘도 의미 없는 예.
너무 잘해. 사랑도 끼리끼리 하는 거라 믿는 나누 좀처럼 두근거릴 일이 전혀 없죠. 아하. 윙윙 아. 하루살이도 선생님. 잠깐. 선생님. 있던 흥도 다 죽었다, 진짜. 이 흥 타령이 진짜 흥이 없을 때, 흥이 너무 많아가지고 흥을 죽이는 노래입니까? 나도 놀래가지고 계속 찾아봤는데 다 슬픈 가락이야. 아니 근데 그나저나 우리 선생님이 참 고음이 잘 올라가네요. 늘 느끼는 거지만 오늘은요 옥타브 중에서 미까지 올라갔어요. 높은 옥타브 미까지. 안 그랬어? 한 키만 더 올리면 머라이어 캐리 진성일 때 전성기 옥타브랑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랬어? 예, 깜짝 놀랐어요. 놀래. 아무튼 정답 뭔지 알 것 같아요. 뭐? 예, 혁오 윙윙 아닙니까? 그러지? 예. 자, 5908님, 윙윙. 우리 딸이 효리 선생님 너무 재밌다고 이 라디오 꼭 들으라고 해서 오늘 처음 들어봅니다. 너무 웃겨요. 하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진짜 새싹 문자 보내주셨어요. 예. 자, 5908님께 새 아침 특별 랜덤 박스 보내드리고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봐, 뻥! 자, 혁오 윙윙 듣고 오시죠. 또 하루가 흘러가죠. 사랑도 끼리끼리 하는 거라 Morning call, 나만의 good morning call. 아직 꿈속을 헤매고 있는 날 깨워줄게. 미남이면 잠이 많다던데 김정현쯤 됐나봐. Morning call, 세상을 여는 아침. 지극히 객관적인 데이터와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들로 냉철하지만 유쾌하게 예리하지만 유연하게 방송가를 뜨겁게 달군 소식들 만나봅니다. 상암동 상암동 핫이슈. 네, TV 화제성 분석기관 굿데이터 코퍼레이션 이슬비 연구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과일 가게 사장님은 과일 잘 안 드시고 고깃집 사장님은 고기 잘 안 드신다. 네. 너무 이제 익숙하니까 그쵸. 우리 이슬비 연구원은 이제 하루 종일 TV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들 막 분석을 하시는데 네. 그 땡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요즘 너무 핫하잖아요. 그쵸. 이런 프로들도 막 보십니까 이게? 이런 어때요? 프로들을 오히려 더 재밌게 보는. 아 그래요? 네. TV가 아니라서? TV는 네. 어떤 면이 좀 이렇게 달라요? TV 컨텐츠랑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컨텐츠 차이는 사실 크게 잘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제가 일로 안 보고 그냥 재밌게 봐도 되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긴 하더라고요. 왜 프로 게이머들이 네. 매일 게임하잖아요. 네.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야 PC방이나 가자.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다른 게임 하자. 네. 예, 약간 그런 느낌으로 땡플릭스 보시는구나. 네. 예. 자, 아무튼 이슬비 연구원과 함께하는 상암동 핫이슈 지난 한 주간 가장 화제가 됐던 TV 프로그램들 살펴보고 왜 화제가 됐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작품들이 있었습니까? 네, 9월 넷째 주 기준으로 드라마는 19편, 비드라마는 195편이었는데요. 예. 이 모두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뉴스, 커뮤니티, 동영상, SNS 글과 댓글, 여기 조회수까지 모두 모아서 결과를 출연했습니다. 예, 그중에서 지난주 화제가 됐던 드라마 먼저 살펴볼 텐데 뭡니까? 네, 바로 SBS의 원더우먼입니다. 이거 네. 검은 태양이랑 라이벌 아닙니까? 그쵸, 동시간대. 저희 MBC 프로인데 참 여기서 네. 또 소개를 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소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객관적으로 근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화제가 네. 됐던 걸 소개를 하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검은 태양을 소개해드렸는데 이번 주는 SBS의 원더우먼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자, 성적이 어땠는지 좀 알려주세요. 첫 방송 주차 대비 화제성은 45% 오르면서 2개단 순위 상승에 드라마 2위로 진입을 했고요. 예. 시청률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어요. 어땠어요? 이제 1회와 2회 시청률은 각 8.2% 그리고 7.1%였는데 예. 지난주 방송한 3회와 4회는
12.7%, 오. 12.6%로 오. 단숨에 10%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야, 아니 한 주 만에 5% 이상이 올랐다고요. 그쵸. 오, 예. 참 이거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네티즌들도 실제로 예. 한 이제 5.7% 정도 수직 상승한 거여서 예. 아 놀랍다. 근데 이게 재방송을 굉장히 많이 해서 아. 네, 재방송을 보고 2주차에 난 본방송으로 드디어 봤다. 예. 본방송을 보게 됐어. 이런 예. 반응들이 많더라고요. 아, 물론 저는 이제 자사 직원으로서 검은 태양이 잘 됐으면 좋겠긴 한데, 예, 검은 태양도 좀 재방송 많이 해주시고. 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원더우먼, 뭐 내용이 어떻습니까? 네, 한마디로 비리 검사에서 예. 하루 아침에 재벌 상속녀로 인생이 바뀐 더블 라이브 코믹 버스터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더블 라이브? 코믹 버스터는 알겠는데 예. 더블 라이브가 이상하잖아요. 예. 이제 1인 2역을 연기를 하시는데 아, 첫 예. 번째 캐릭터는 이제 불량 검사이자 재벌 상속녀 이 두 가지를 연기를 하세요. 아, 불량 검사도 하나, 재벌 상속녀 하나. 맞아요. 아, 이렇게. 네. 아, 그걸 더블 라이브라고 네, 하는군요.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아, 약간 그 코믹한 겁니까, 이게? 전체적인 드라마가? 네, 굉장히 코믹한 내용의 드라마인데요. 아, 검사랑 이 재벌 상속녀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이제 얼굴은 똑같지만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두 사람이 있는데 먼저 조직폭력배 행동대장의 외동딸이자 예. 사법고시를 패스한 비리검사계 에이스 조연주라는 인물이에요. 뭐 만화적인 설정 같아요. 그쵸. 예. 설정이 3개나 이제 한 번에 예, 들어가는데 예. 이 조연주는 제보를 받고 범인을 몰래 추격하러 나갔다가 본인과 똑같이 생긴 재벌 상속녀를 목격하게 돼요. 그리고 하필 그날 두 사람이 같은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야 어떻게 나랑 저렇게 똑같이 생겼지? 이렇게 잠깐 놀라다가 예. 용의자를 이제 급하게 추격을 해야 돼서 막 달려가는데 그 순간 의문의 차량에 치이게 되고 눈을 떠보니 병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인데 어쨌든 서로가 다른 라이프인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은 완전 조직폭력배 행동대장의 그쵸. 외동딸, 네. 한 명은 이제 비리검사계 에이스. 네. 이런데 둘이 이제 똑같이 생겼고 네. 서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예. 그 재벌은 예. 보지는 못했어요. 이제 아, 검사만 목격을 했는데 예. 사고가 났는데 설마 네. 뭐 몸이 바뀌고 뭐 이런 거예요. 좀 막 영혼이 바뀌거나 이런 예. 거를 생각을 하실 텐데 예. 그런 게 아니라 조연주가 이제 일어난 곳이 VIP 병실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기억을 잃은 상태였는데 예. 그 주변에 모두가 이제 그 조연주에게 너는 이제 재벌집 며느리다. 너는 한주그룹의 둘째 며느리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니까 예. 아 내가 재벌그룹의 며느리구나. 본인도 스스로 기억을 못해서. 네. 그러니까 가족들도 착각을 하는군요. 맞아요. 얼굴이 같으니까 사고가 나자마자 막 달려왔는데 이제 다 착각을 하는군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좀 전개가 됩니까? 그러면은 조연주가 이제 재벌그룹에 가게 됐으면은 그 재벌그룹에 있는 캐릭터가 이제 강미나라는 캐릭터인데 예. 이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 이제 조연주 같은 경우에는 성격도 굉장히 급하고 하고 싶은 말을 꼭 하는 이런 성격인데 한주그룹의 며느리로 나오는 이제 강미나라는 캐릭터는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인물이에요. 예. 재벌가의 막내딸인데 이제 혼외 자식이라서 집에서 이제 구박을 받으며 자랐고 부모님이 정해준 상대와 정략 결혼을 했는데 이 정략 결혼을 한 곳이 이제 한주그룹이에요. 근데 이곳에서도 본인이 이제 혼외 자식이라는 걸 알려지면서 예. 원래 살던 집에서보다 더 많은 구박을 받으면서 지내고 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이 드라마를 보는 포인트가 이 인물들이 바뀐 인물들이 결국 실제 정체가 탄로 날까 나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걸 보는 조마조마함이 좀 있는 거죠. 그쵸.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약간 그 영화 암살에서의 전지현 씨 네. 역할도 좀 생각도 나고. 그쵸. 근데 그러네요. 이 드라마가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예. 정디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대체 언제 알게 되지? 어. 뭐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예. 근데 드라마의 전개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네티즌들도 이거 이렇게까지 빨라도 되나? 왜요?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예. 1화에 교통사고가 이제 나게 되고 예. 이제 재벌집 며느리 강미나로 살아가야 되는 조연주의 이제 상황이 나왔고요. 2화에는 이제 본인을 구박하는 시댁에서 원래 내 기질이 굉장히 강하니까 예. 막 맞받아치고 그러니까. 왜 소리를 질러요? 뭐 이런 거 장면들이 나오고 시어머니 얼마나 당황하셨을까 갑자기. 예. 근데 이제 지난주 방송한 3화에는 조연주가 강민아로 살아가는 와중에 이상하게 태블릿 PC를 이제 해지하려고 봤는데 지문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신발을 신었는데 맞긴 맞는데 조금 묘하게 뭔가 다르고 발이 아프고 예.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강민아가 아니구나. 아, 본인도 몰랐던 본인을 깨달아가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4화에서는 사람들이 자꾸 나를 영감님이라고 부르고 내 직업이 검사였구나. 기억은 이제 없는데 예. 그런 것들이 벌써 사회에 전부 다 밝혀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건 드라마 후반부에 밝혀질 줄 알았는데 앞으로 어떤 게 나오지? 이런 네. 반응들이라고요. 예. 그 5497님이 이한희 씨의 불량 검사역 대사가 너무 속이 시원하고 보기 정말 좋더라고요 하셨는데 네. 뭐 이 장면도 그럴 수 있는데 그 아까 전에 그 시댁에서 구박받다가 이제 시어머니한테 막 사이다 발언을 한 그 장면에서 되게 또 반응이 막 폭발적이었을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들어요. 네. 예. 어땠어요, 좀? 이 시댁 식구들은 평소에도 계속해서 이제 며느리를 무시를 하면서 예. 이 며느리가 알아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베트남어로 욕을 한다던가 불어나 이제 영어로 안 좋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베트남어는 이제 가정부가 베트남어로 저 시어머니 왜 이래? 이랬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게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베트남어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는 막 시댁 식구들이 그런 다른 언어로 본인을 안 좋게 이야기했을 때 가만히 있었는데 조연주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같이 이제 불어로 그렇게 생각하셨냐? 지금까지 불어로 말 잘하시던데 왜 지금은 입을 꾹 다물고 계세요? 더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캐릭터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거의 이한희 씨가 소위 말해서 하드캐리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맞아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네. 이한희 씨 말고 다른 분이 어떤 주연이거나 이렇지는 않은 느낌이에요? 네, 이한희 씨가 1인 2역을 하는데 이제 검은 태양 같은 경우도 남궁민 씨가 이제 혼자 완전히 그걸 압도하시잖아요. 예. 이 드라마도 이한희 씨의 원맨 쇼다라고 보는 의견이 많고 이제 이상윤 씨가 출연하시기도 하시고 이제 둘이 아마 러브라인이 그려질 것 같기는 한데 네네. 그럼에도 이한희 씨가 정말 드라마를 훌륭하게 소화하고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MBC 검은 태양과 또 라이벌 작품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SBS 원더우먼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검은 태양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지난주 화제가 된 예능 만나보겠습니다. 시아 다비치 티아라의 원더우먼. 세상을 여는 아침 김정현입니다. 이슬비 연구원과 함께하는 상암동 핫이슈. 지난주에 화제가 된 예능 만나보겠습니다. 뭡니까? 네, 바로 채널A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입니다. 제가 또 오은영 선생님 정말 좋아하거든요. 예, 제가 너튜브에서 금쪽 같은 내 새끼 네. 그걸 방송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봐요. 저도 엄청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 작가님들이 저한테 막 네. 아니 애도 없는 사람이 왜 저렇게 저걸 보냐고. 예. 근데 그걸 보면 진짜 정말 명쾌한 솔루션들을 그쵸? 늘 주시니까 맞아요. 그냥 보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예. 아니 이거 일단 성적이 어땠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지난주 이제 전주 대비 화제성이 2.5% 이상 오르면서 37계단 순위 상승에 비드라마 30위에 올랐고요. 예. 시청률은 1회 대비 0.1% 올라 2.2%를 기록했습니다. 예, 저 이 프로그램 네. 그 뭔지는 대충 알아요. 그 금쪽 같은 내 새끼가 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금쪽 상담소는 어른들 대상인 거죠. 그쵸. 예. 0세부터 100세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고민을 풀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1회에는 이태성 씨와 에일리 씨가 상담소를 방문했고 지난주에는 가수 초아와 지플렛, 이제 최한희 씨가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이게 일반인들 대상이 아니고 연예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네. 그렇군요. 사실 뭐 어른들도 진짜 털어놓을 곳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예. 어른들이 진짜 우리 은영 선생님한테 많은 또 힐링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반응이 좀 어땠어요? 이게 실제로 이제 쩡디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20대, 30대 청년들이 금쪽 같은 내 새끼 영상을 굉장히 많이 본다고. 이 영상 같은 경우는 보통 부모님들이 많이 보지 않을까 하는데 예.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이 오은영 박사 말을 들으면서 내가 이제 상담받고 내가 치유받는 느낌? 그래서 이것도 어른 버전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예. 이런 청이 굉장히 많았는데 첫 방송 딱 하고 나서도 내가 진짜 볼 때마다 금쪽이로 나가고 싶었는데 드디어 생겼다. 나는 이런 것들이 고민인데 내 고민도 상담해 주셨으면 좋겠다. 맞아. 이런 저도 만나고 댓글들이. 싶어요. 저도요. 혹시 뭐 고민 있으십니까? 어떤 고민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근데 제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서 이제 오은영 박사님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이구나 이거를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궁금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네. 그 사람들은 좀 어떤 고민들을 좀 이렇게 토로하고 싶어 하시던가요? 초아 씨의 고민이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예. 고민이 나를 사랑하는 법을 모르겠어요 였어요.
이게 되게 추상적인 것 같은데. 그쵸. 뭔지 확 와닿네요. 아, 그래요? 예, 예. 이제 초아 씨는 이제 AOA 활동을 할 때 내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게 느껴져서 내가 원하는 만큼 잘하려면 다시 태어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해요. 그리고 결국은 그런 부담감 때문에 활동을 이어나갈 수 없게 되고. 저 이거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거 보통 그 굉장히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있는 사람들이 맞아요. 본인의 작은 실수 하나 같은 것들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네. 예, 좀 그런 성격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은영 박사님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완벽주의자인데 그게 지나친데 이제 보통 본인 기준을 100이라고 정해놨을 때 이 100에 도달하지 못하고 딱 99 정도만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훌륭하다. 나 정말 잘했네 이럴 텐데 초아 같은 분들은 99도 0이나 다름없다. 맞아요. 그래서 아예 시작을 잘 안 해요. 그렇다고 이분도 그렇다고 뭔가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못할 것 같으면 잘 안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쫑디도 딱 이런 성격. 네, 전 진짜 이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이 이제 초아 씨를 보면서 달리는 화마차 같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달리고 있는데도 계속 불을 지피고 끊임없이 불을 지피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끝은 결국엔 다 타버리게 되고 그 상태가 바로 번아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렇게까지 많이 달릴 필요는 없다. 지금도 잘하고 있다. 진짜 몰입하게 되네. 아니 그래서 어떤 솔루션을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까? 오은영 박사님께서는 이제 내 안에 있는 다양한 아픔과 감정을 수긍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라. 이제 내 감정이 흘러가는 것들에 대해서 편안하게 볼 수 있을 때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100점이 아니더라도 초아 씨한테 항상 기억해라. 당신은 이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이고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그 존재 가치만으로도 소중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면은 좀 점점 나를 사랑하게 될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오은영 선생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막 그려져요. 그쵸. 큰 위로가 됐을 것 같습니다.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한번 만나 뵙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왜 그 오은영 선생님이 그 얘기도 하셨잖아요. 고속도로 어디 휴게소 같은 데 가면 화장실 들어가는데 화장실 문을 두드린다고. 어머니들이 밖에서 우리 아이가 이런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그 정도로 다급하신 거예요. 어머니들이. 그쵸. 정말. 거기서 또 상담을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아무튼 많은 분들에게 약간 국민 멘토 같은 느낌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난주 화제가 됐던 예능은 채널A의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였습니다. 자, 이제 상암동 핫이슈 복습 퀴즈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네, 문제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화제 예능으로 성인들을 위한 고민 상담 프로그램 채널A 오은영의 땡땡 상담소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이 땡땡은 아주 귀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단어인데요. 이 땡땡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 주세요. 네, 1번 반쪽, 2번 대쪽, 3번 금쪽. 자,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3분께 새아침 특별 랜덤 박스 보내드립니다. 자, 이슬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번 주도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세상을 여는 아침 김정현입니다. 상암동 핫이슈 복습 퀴즈 정답 3번 금쪽이었습니다. 6921님 정답 금쪽. 저희 아이가 5인데요. 상담받고 싶습니다. 아우, 예, 야, 5. 야, 정말 집이 시끌시끌하겠습니다. 예,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예, 그리고 다복하시네요. 2071님, 3번 금쪽. 오늘 우리 아이 100일 됐습니다. 금쪽 같은 아이 건강하게 잘 컸으면 좋겠어요. 무럭무럭 잘 자라자. 한명훈님, 정답 3번 금쪽 같은 내 새끼들. 동진동거나 사랑한다. 자, 이렇게 3분께 새아침 특별 랜덤 박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9월 30일 목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김정현이었습니다. 오늘 끝곡 인피니트의 Nothing's Over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목요일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내일도 새아침 하세요.